사업하는 데 있어서 매출이 깡패 아니야? 매출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틀린 말은 아닙니다. 그런데 매출이 올랐는데도 망하는 회사, 기업들이 많습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매출이 올랐는데도 망하는 이유, 그리고 대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치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손해가 나고 있는데 손해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 25년에 매출이 30% 올랐다가 내년 26년에 매출이 30% 떨어지면 본전일까? 아닙니다. 기하 수익률 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약 6% 정도 손해를 봅니다. 게다가 상승하는 인건비, 원자재가, 그리고 고정비와 유동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손해는 아마 9에서 14%까지도 갑니다. 이럴 때 대표님들은 정책자금이나 각종 금융권 대출을 알아본단 말이에요. 이러한 매출이 들쑥날쑥한 중소기업의 처지를 금융권과 기관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.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기관에서는 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 흐름을 꼭 봅니다. 그래서 재무제표 3개년치를 제출하죠. 당연한 건데 매출이 급락, 등락보다 5에서 10%씩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. 안정적이니까. 반대로 매출이 20% 이상 떨어지면요, 바로 리스크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. 즉 한마디로 매출이 오락가락하면 이 회사 불안정하네? 하고 평가를 받고, 아무리 매출이 떨어졌다가 더 많이 올랐다고 한다 해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기업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. 결국 정책자금이나 대출이 두 결로 갈 수 있다는 거죠. 정책자금은 어려울 때 받는 게 아닙니다. 어려운 기업한테 주는 게 정책자금이 아니에요. 물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극복, 환율 피해, Q10이나 홈플러스, 건설업의 위기 등으로 경제위기 관련 많은 정책이 쏟아지기도 했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본질적으로는요, 잘 되는 기업이 더 잘 되라고 주는 게 정책자금입니다. 그래서 기업이 우상향으로 잘 될 때 현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정답입니다. 그치만 우리가 잘 될 때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가 않습니다. 어려울 때 찾게 되는 거죠. 매출이 떨어졌다가 매출이 다시 올랐다면 우리는 매출이 떨어졌을 때 그 매출이 떨어진 그 시기에 매출을 다시 올리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서 새로운 이슈 사항들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이슈를 명분 삼아서 매출이 다시 올라갔다라는 기업의 장기적인, 단기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. 그리고 그 만들어낸 스토리에 관련된 입증 자료와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업은요, 성장할 때 최대한 자금을 끌어와서 구조를 만들고요, 침체될 때 지키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.